예, 반갑습니다. 태블릿 우재하입니다. 예. 아직 혹시 저희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저희 제품에 대한 데모가 사실 제일 중심이고요. 데모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제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코드이고요. 바코드가 1974년에 처음으로 상품에 부착이 돼서 사용이 되는데요. 바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소매나 유통 아니면 의료, 공공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처리 속도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혁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게 미국의 어느 슈퍼마켓인데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뭔가 상품을 들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바코드 없을 때는 뭐 라벨로 가격을 다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처리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OMR이라고 하는 이제 광학적 마크 인식의 일종인데요. 많이 다들 써보신 거죠? 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OCR이라고 하는 게 OMR이라고 같이 이제 저희가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같이 배운 것 같습니다.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OCR이 문자 인식인데 문자 인식이 사실은 OMR보다 먼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MR이 더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게 먼저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문자를 처리한 것보다는 글자를 처리한 게 더 쉬워서 그랬을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문자보다는 마크를 처리한 게 더 쉬웠겠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의 역사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사실은 분석을 처음에 했던 사람들도 글자만 가지고 하진 않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개는 차트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유명한 이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간호사의 표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분이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가지고 군인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도식화를 해서 병원에 대한 예산을 얻어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예산을 얻을 때는 뭔가 차트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 이제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차트 형태의 마크보다는 주로 글자를 이용해서 이러한 테이블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진 게 처음이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야 실제로 이러한 마크를 이용한 시각적 분석이 거의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크를 이용한 시각적 분석이 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분석보다 늦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한데 컴퓨터의 발전 자체가 CUI를 기반으로 먼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MS-DOS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고, 이거가 뭔지 아시면은 아마 사용해 보셨다면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아재 인증이 될 텐데 로터스 1, 2, 3입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계신 분들 보니까 많이 계실 텐데 로터스 1, 2, 3를 비롯해서 이제 그것을 대체한 엑셀에 이르기까지 스프레드시트가 사실은 분석에 있어서 거의 처음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였고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엑셀만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이용한 분석이 아직까지도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의 가장 큰 경쟁자를 다른 이제 분석 소프트웨어보다도 엑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브렉시트와 관련된 시각화를 태블로로 만든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거는 트위터 수를 가지고 남 탈퇴냐 아니면은 잔류냐를 가지고 그거를 세워봤더니 마지막까지 가서는 사실은 탈퇴보다는 잔류 쪽에 메시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탈퇴 쪽으로 더 많아서 결국 여론은 탈퇴 쪽으로 더 우세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분석을 해본 것이고요. 이거는 그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지 봤더니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제 이미그레이션 즉 이민자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뒤에 예시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들이 전부 다 태블로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원하신다면 다들 태블로 퍼블릭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서 다 보실 수 있고 대부분 다운로드도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시다 보면은 흔히 이제 저희가 생각한 데이터 지각화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흔히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하면은 데이터를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건 아니면 굉장히 많은 건수의 데이터건 간에 한 화면에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쪽에 일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분석이라고 하는 의미로 데이터 시각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개인이 모두 다 자기의 업무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뭐 세일즈가 됐던 마케팅이 됐던 아니면 연구 개발이 되었던 뭐 인사가 되었던 어느 부서든 간에 다 직접 자기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회사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데이터 분석에 취미가 있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시각적 분석, 데이터 시각화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 혹은 시각적 분석을 이용해서 결국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뭐 직관에 의거해서 아니면 감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에 어떤 것이 들어있고 그것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하나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데모를 보시면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가 데이터와 대화하는 방법, 즉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그리고 실험하고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런 점진적인 변경, 즉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을 변경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제가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다운받은 지금 보시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날짜별로 해서 몇 호선에 어떤 역에서 승차하고 하차한 인원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집계를 했고요. 이게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이제 따로 집계를 하던 시절에 2014년 데이터였고요. 그래서 이게 4개의 시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엑셀로 내려받을 때 6만 건 제한이 있다 보니까 4개의 시트로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대가 약간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00시, 01시부터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05시, 06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입니다. 이 엑셀 파일을 읽어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시트가 존재를 할 겁니다. 4개의 시트가 존재하는데요. 이 4개의 시트를 각각 읽어오는데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유니언으로 죄송합니다. 잘못 드래그를 했네요. 그래서 유니언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4개를 다 유니언으로 사용을 하고 4개를 다 합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필요 없는 컬럼이 몇 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숨겨 놓은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날짜, 호선, 역명 구분은 저희가 사용할 건데 밑에 있는
이 값들이 시간대별로 인원수를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분석하기 불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피벗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필드 이름은 시간대고요. 값은 승하차 인원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게 또 있으니까 얘네들은 숨겨주고요. 이제 실제로 워크시트로 이동할 텐데 워크시트로 이동을 할 때 제가 지금 위에 보시면 라이브와 추출 연결이 있는데 추출 연결할 겁니다. 추출 연결하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인메모리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응답 속도 면에 있어서 굉장히 향상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추출을 하는데 추출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제가 데이터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왜 시간이 더 많이 걸린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탭에 가보시면은 6만 건이 있고요. 두 번째 탭에도 2만 6천 건, 세 번째는 6만 건이 있고 네 번째도 5만 4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은 20만 건 가까이 되는 데이터인데 이걸 이제 저희가 피벗 시켰기 때문에 옆으로 이 개수만큼 있던 것을 밑으로 쭉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개수만큼 뻥튀기가 돼서 실제로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생기는 거를 저희가 내려받아서 그걸 저희 폼에서 맞도록 약간 컬럼별로 생성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하는 지금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아마 800 몇십만 건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분석할 준비가 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엑셀 파일은 뭐 몇십만 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사용할 파일은 이 파일을 밑으로 이 옆으로 늘어져 있는 거를 하나씩 떼다가 밑으로 쭉쭉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수가 수십 배로 늘어날 거고요. 지금 방금 추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수를 한번 보시면은 레코드 수가 886만 건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86만 건을 제가 방금 드래그를 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거에 성능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일단 승하차 인원수를 볼 건데요. 승하차 인원수를 먼저 시간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대가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의 포맷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다른 포맷으로 시간대가 지금 가져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것과 24시 이후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보시면 한 쌍씩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반복하는 거를 보여드린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그룹을 한번 편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집을 들어가면 방금 만든 그룹의 이름을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좀 변경을 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 표시된 이름이 그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미리 작업을 해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삭제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 그룹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붙여넣어서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맨 밑에 그룹이 있는데요. 05시에서 06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끝에는 23시에서 24시가 있고요. 그리고 24시 이후에 05시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 24시 이후라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저희가 어떤 하나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 아침 시간대에 솟아있는 피크가 있고요. 저녁 시간대에 솟아있는 피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피크 시간대라는 걸 여기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피크 시간대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피크 시간대 그룹을 먼저 만들어 줄 텐데요. 지금 이게 아니고 이 방금 만든 시간대 그룹을 이용해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줄 텐데
이 피크 시간대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화면에서 일단 색상에다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위에서부터 차례 해서 6개가 걸리는 이 지점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피크 시간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피크 시간대로 만들게 되면, 다시 한번 피크 시간대 그룹에 가보면 이게 피크 시간대가 될 거고요. 방금 제가 선택했던 것들이. 나머지는 기타로 해서 그냥 피크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나머지는 비피크라고 해서 2가지로 그룹핑 해주겠습니다. 그럼 색깔이 2개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패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아침 시간대는 7시 때 늘어나기 시작해서 8시 때 피크가 됐다가 9시 때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대도 똑같은 패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승차하고 하차를 한꺼번에 본 거라서 승하차를 그럼 별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필터를 표시를 해보면요, 승차의 패턴은 아까 봤던 거하고 다르게 아침에 7시 때 늘어나서 피크를 치고 굉장히 갑자기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녁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점점 늘어났다가 처음에 7시 때보다 9시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5시 때보다는 7시 때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패턴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보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 피크 시간대를 비피크와 구분을 해서 2 시간대 평균이 얼마인지를 비교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승차 때와 하차 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려면 실제 값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합계 값을 보고 있었군요. 제가 평균 값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균 값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값을 보니 승차와 하차가 약간의 다른 걸 볼 수는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 패턴을 호선별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호선별로는 평균 어떻게 되고 각각의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호선과 2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크 시간대 중에서도 저녁 피크 시간대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피크 시간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뭔가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이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인력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떻게 배치하고 할당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 만들었던 걸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어디까지든 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심플한 뷰로 남겨놓고요. 얘는 시간대별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별로 봤는데, 그러면 이 시간대별로 보다 더 상위인 개념인 일자별로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용 패턴에 있어서 승하차 인원수가 근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뒤부터 진행한 것들은 제가 추가로 데이터를 더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그 데이터는 향후에 제가 그 지도나 노선도에다가 이걸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미리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노선도 좌표 데이터하고 그리고 지도 좌표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 좌표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고요. 노선도 좌표는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생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성했는지 나중에 부스로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인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 800만 건하고 이것들을 조인해서 다시 추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기다리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걸 미리 추출해 놓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시간대별 바 차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승하차 인원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끌어놓으면은 연도로 나오죠. 그래서 연도를 분기로 봤는데 분기별로도 뭔가 있긴 한데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분기라고 하는 게 사실 계절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계절로 나눠서 보면 의미는 있겠지만 분기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월별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월별도 아까 분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더 내려가서 일자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뭔가 오르락 내려간 패턴이 있는데 이게 월을 색상에 놔보면은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뭔가 월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이 다르다라는 걸 바로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주말이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얘를 보려면 요일별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일요일이 가장 이용객 수가 적고 토요일이 그 다음이고 평일은 대동소이한데 금요일이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분류했던 피크 시간대 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피크 시간대는 보신 것처럼 동일한 패턴이 유지되지만 피크 시간이 아닐 때는 오히려 일요일이 가장 적긴 하지만 토요일이 피크 시간이 아닐 때 가장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피크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말과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다른 피크 시간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뒤에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자별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이 아까 저희가 잠깐 호선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 이 각각 일자별 패턴이나 시간대별 패턴 같은 것들이 각 호선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승하차 인원수밖에 없으니까요. 계속 승하차 인원수를 보는데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낫겠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호선이 가장 많고 그다음 1호선, 4호선, 3호선 그리고 7, 5, 8, 6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또 피크 시간대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쪼개보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색상에도 놔보면 보신 것처럼 2호선과 1호선, 4호선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 뭐 전 노선에 있어서 피크 시간과 아닌 때에는 이용객 수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2호선을 보시면 2호선과 1호선의 피크 시간이 아닐 때를 보시면 7호선의 피크 시간일 때의 승차 평균 승하차 인원수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과 1호선이 얼마나 혼잡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저희 여기는 사실 9호선 데이터가 없는데 9호선 데이터가 있다면 글쎄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란히 봐도 되는데 저는 좀 공간을 뒤에 제가 대시보드를 만들 텐데 공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피크 시간대라고 하는 거를 크기에다 놓게 되면 이걸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위아래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막대가 비피크 시간대고요. 바깥쪽에 있는 막대가 피크 시간대로 하나의 막대로 두 개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그래서 공간을 좀 절약하기 위한 이제 그런 테크닉이고요. 이거를 노선별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별로 보면 결국은 저희가 어떤 역에서 승차가 많이 일어나고 하차가 많이 일어나는지 결국은 거기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걸 볼 텐데 이걸 보는 형태가 보시면 호선과 역명을 선택한 다음에 시간대와 승하차 인원수를 선택해서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하니까 이 레이블은 표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을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렌지색과 파란색으로 해서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해서 단계별 색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크 시간대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실제로 어느 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가를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을 해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보기에 쉽진 않아요. 보기에 쉽진 않지만 뭔가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봤던 1호선, 2호선이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는 걸 특히 아침 시간대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역들은 아침 시간대뿐만 아니라 매 시간대 다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강남역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려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승하차 구분으로 해서 필터를 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약간 다른 패턴이 나올 겁니다. 승차냐 하차냐를 가지고 다른 패턴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대시보드에서 좀 살펴보고요. 혹은 이제 호선별로 해서 그냥 호선 하나만 보겠다 그러면 좀 더 간편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호선별로 보면은 좀 더 그 호선에 맞는 패턴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지금 4개의 시트를 밑에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히트맵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시보드를 구성한 다음에 대시보드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또 찾아낼 수는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히트맵을 가져다 놓고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별이라든지 노선별에 대한 것들을 위에 놓고요. 좀 줄이고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을 놓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놔도 좀 공간이 히트맵을 위한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놓고요. 얘는 옆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보기가 좋겠네요. 그래서 좀 줄이고 그리고 이 필터 같은 것들이 다 전부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가 옮겨놓고요. 저희가 아까 봤던 모든 관점들을 모아서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나면은 저희는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요 필터로 사용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트들이 다른 시트에 대한 필터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 이제 일자별에서 보면은 일요일에 대해서 패턴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요일을 누르게 되면 일요일에 대해서 여기 히트맵이든 시간대별이든 노선별이든 패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피크 시간대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일요일과 토요일은 사실은 피크 시간대가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저녁 시간대에 오히려 집중해 있으니까 저녁 시간대 특정 몇 시간을 피크 시간으로 지정한 게 맞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노선별로 해서 2호선에 대한 패턴만을 보면은 2호선에 대한 시간대별 패턴이나 일자별 패턴 이런 것들이 다른 호선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호선들 하위 호선들을 보면은 아침 시간대가 더 혼잡한 데 비해서 2호선과 1호선은 저녁 시간대가 훨씬 더 혼잡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관리에 있어서 차이를 둬야 될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승차 과차를 구분했는데 승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강남역 같은 경우는 저녁에 승차하는 인원이 많고요. 왜냐하면 주로 출근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삼성역도 직장이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신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차를 보면은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강남역은 이제 승차도 굉장히 저녁에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필터를 안 걸었네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다시 보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 아까 이런 승차는 저녁에 많았는데 하차를 보시면은 하차하는 시간이 강남역이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이 하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녁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패턴들이 달리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원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좀 더 간단하게 내가 살 집을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덜 혼잡한 데에 살고 싶다, 덜 혼잡한 역을 거쳐서 다니고 싶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어느 역 앞에서 김밥을 팔아야 잘 팔릴까를 생각해봤는데 네, 좀 억지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 보고 나니까 이런 히트맵도 좋긴 한데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자들, 우리 같은 이런 데이터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도 같은 걸 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지도보다도 먼저 노선도 위에다가 이걸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노선도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 그래서 노선도 이미지의 사이즈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X와 Y로 사용할 각각 축에 사용할 필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X와 Y의 평균값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노선도가 표시가 됐는데, 여기서 각각의 역별로 노선별 색상을 칠하게 되면은 노선별 여기 표현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됐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승하차 인원수를 크기별로 보고자 하는 것일 거고요. 여기서 축을 약간 조정을 해서 0을 포함시키지 않게 하면은 나중에 확대 축소될 때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어서 방금 만든 이 노선도를 이 대시보드에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히트맵 대신에 노선도를 한번 넣어보면, 네, 아까 만들었던 필터 그대로 다 작동을 할 것이고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지금 보시는 각 노선의 색상들은 실제 노선의 색상들하고는 일치하지는 않는데, 필요하시면 이제 색상 편집에서 이것들은 다 일치를 시켜 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승차하고 하차에 있어서 어떻게 각각 역별로 다르게 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승차와 하차가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1호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뭐 아까 보셨던 일요일에는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시간대별로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제 2호선 같은 경우, 잠깐만 이게 먹으려나? 제가 금방 이걸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자별에서는 실제로는 요일만 넘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대별에서는 시간대만 넘겨주면 되는데 불필요한 게 넘어가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노선별에서도 노선별 맞죠? 여기서는 노선 정보만 필터에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요. 호선이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에 시간대별로 보면은 아침 시간대 7시 때하고 16시 때가 15시 때군요. 탑승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패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약간 다르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일자별 보시면은 피크 시간대가 아닐 때 이런 이게 피크 시간대고 이게 피크 시간 아닐 때잖아요. 그래서 피크 시간대와 아닐 때 패턴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죠. 같은 시간대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역에 있어서도 어떠한 역이 얼마나 승차를 하는지를 노선도상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노선도에서 표시가 되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네이버에서 최근에 만든 노선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 지도상의 역 위치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도상의 역 위치하고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좌표
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경도와 위도에 대해서 경도와 위도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경도 위도를 표시를 하면은 지도상에 표현이 되겠죠. 제가 맵을 다른 맵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 보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역이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별, 호선별로 해서 색상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승하차 인원수를 크기에다가 놓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배치를 해서 시트 7은 지도라고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와 지도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놔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실제로 지도상에 여기 어디에 위치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별로 해서 저희가 이 예, 승하차 인원수를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2호선 같은 경우 지금 2호선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2호선을 여기다 필터를 2호선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좀 크네요. 네, 그래서 각각 호선별로 해서 이것도 지정을 해야겠구나. 예, 예를 들어 1호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1호선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3호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을 텐데 이 3호선역이 노선도하고 실제 지도하고 위치하고 있는 모양이 약간씩 다를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사실은 말만 들어봤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오금역 같은 경우에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면은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볼 수 없겠지만 여기서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오금역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 제가 이걸 만들면서 한 번도 뭔가 코딩을 하거나 뭔가 사실 계산식 같은 걸 원래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산식을 오늘 한 번도 입력을 하진 않았고요. 드래그 앤 드랍과 클릭만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데모에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세일즈 영업을 할 때 가장 밑바탕에 있는 철학 같은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마칠 텐데요. 이제 첫 번째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태블로 10.0이 출시가 될 것이고 제가 사실 방금 보여드린 데모가 10.0 베타를 가지고 데모를 한 것인데요. 10.0에 가면은 보다 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져서 예를 들어 클러스터 분석 같은 것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라고 한 것이 전사적으로 전 기관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어서 확산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뭔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 이제 바코드 말씀드릴 때 스피드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기업에 있어서 뭐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업무 수행의 속도를 좌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속도를 가장 잘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인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미션인데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에 대한 내용이든 아니면 저희 회사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든 뭐 어떤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궁금증이든 어떤 것이든 저희 부스가 지금 저쪽 맨 끝쪽에 가시면은 왼쪽 맨 끝에 가시면 부스가 있는데 거기 오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부스로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